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5월 학평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리고요. 문제 어렵지 않았죠. 개념 강의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무난하게 50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출 강의 한참 이제 우리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직 기출 강의를 공부 시작 안 한 친구들은 이제 개념 강의 끝났으면 기출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걸 떠나서 넘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기출문제를 접근하는지 꼭 줄글로 된 설명 말고 강의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문제를 풀진 않고요.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자, 2번 화산과 카르스트 지형이죠. 이 한국지리나 세지나 줄글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밑줄 그 부분 위주로 읽고 답하시면 됩니다. 석회암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고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논농사보단 밭농사에 유리하다라는 것. 그래서 평가원에서 한번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의 지리적 표시제가 뭐였다? 마늘이었다. 밭농사를 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암 동굴은 용암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다. 냉각 속도 차이가 용암 동굴 형성 작용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리얼 마그마 관임으로 형성된 건 화강암, 돌산의 기반암이 되죠. 3번 딱히 할 거 없죠. 자, 4번 지역지리입니다. 지평선 축제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지평선 축제가 김제다라는 거. 김제는 시이기는 합니다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그리고 지평선 축제는 가을에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작년 평가원에서 축제의 시기, 계절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제 1호다라는 게 보성 녹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요거 말고도 지역지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춘향전의 배경 무대가 되고요. 흑산인 백두대간의 마지막인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역이다라는 것. 마지막 이제 C는 해남이 되죠. 땅끝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면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겨울 배추가 지리적 표시제이고 레저형 기업도시로 해남과 영암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리는 출제될 때마다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5번 할 거 없고요. 자, 6번도 매우 쉽게 도시구조 출제됐죠? 서울의 구를 경기도교육청 좀 특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의 경계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중구, 금천구, 노원구를 그려주는데 구의 경계를 그리지 않은 조금 약간 부족한 문제.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상업지역의 비중이 높은 중구, 도심. 공업지역의 용도 비중이 높은 물론 절대값이니까 면적이라 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서 비중. 나가 금천구, 주거지역 면적이 넓고 비중이 높은 가가 주거지역인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나에 많고요.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가에 더 많지요. 나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는 것은 도심인 다에 대한 설명. 중구, 도심 업무 지역은 출근 시간대 유입 인구가 많아야겠지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매우 쉽게 풀리죠. 도시구조의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7번 높새바람이라는 것을 6월 동풍계열 바람. 영서 및 경기 지방에 높새바람이 불잖아요. 요런 내용들 통해서 높새바람의 개념으로 그대로 접근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서비스업을 도매 및 소매업, 소비자, 전문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어떻게 접근하죠? 맞아요.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서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가요, 나요? 낮에 나가 바로 생산자, 가가 소비자다. 이렇게 접근 자료 해석해 주시면 선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9번 올해 파묘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핫 이슈였기 때문에 올해 평가원 수능에서는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백두산부터 연결되는 큰 산줄기 어디까지?
지리산까지 요 개념이고 요거와 약간 유사하게 기억, 소백산맥, 변성암, 태백산맥, 화강암 요런 개념 가와 나가 소백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 중에 가장 높다. 덕유산과 지리산이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변성암의 기반암인 흑산인데 더 높은 산은 지리산이 되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두 번째가 지리산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가가 지리산, 백두대간의 끝에 위치한 이 산입니다. 또 개념,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이다라는 요 개념 익혀두시고 천왕봉이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다라는 것도 개념 알아둡시다. 5월 학평이 매우 쉽기 때문에 50점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요걸 약간 넘어서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 중에 가장 높다. 요게 설악산입니다. 선생님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 아닌가요? 큰일 나죠. 백두산은요 북한의 마천령 산맥에 위치한 산입니다. 태백산맥에 위치한 산 중에서는 설악산이 높습니다. 화강암 돌산이고 울산바위라는 거 요거 이제 인스타 관광 명소니까 요것도 이름 체크해 주시고 설악산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뭐 딱히 의미는 없고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다라는 요 정도 지역지리 개념 꼭 익혀둡시다. 자, 가는 나보다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가 되겠죠. 남쪽 오른 설명 흑산돌산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 소백과 태백에 대한 옳은 설명. 자,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형성시기가 늦다라고 해서 답은 3번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언급했던 거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 10번 지구온난화, 한반도 온난화 할 거 없고 자원도 너무 쉽게 출제됐고 지형도 너무 쉽게 출제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정주체계 중심지론. 교육기관에 개수가 가장 많이 위치한 다가 바로 대구가 되겠죠. 대구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위에 군위군까지 합쳐졌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대구를 제외한 즉 경북 지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포항입니다. 50만이었다가 최근 49만이 되었지만 출제는 과거 2023년 통계 자료가 아닌 뭐 22로 주로 한재선 수능에서 출제되니까 여전히 포항이 1등이고요. 2등이 바로 구미가 된다라는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다가 대구, 나가 포항, 그다음에 가가 여기 어디죠? 여기 지명 중요하죠. 모음 우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가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세제에 있는 곳. 그리고 각 지역의 ABC 교육기관은 그 개수가 제일 작은 C가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잘 해석하시면 돼요. 선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대구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죠. 요 정도. 그 다음 14번 국토종합개발계획 공부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국토 이용의 효율화, 사회 간접자본, 남동 임해공업지역, 다목적댐 항만 1차가 되고요. 균형 녹색 국토 4차가 되지요. 5차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없죠. 혁신도시 조성된 것이 4차. 틀렸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1차. 틀렸죠? 따라서 답은 병정이 되고요. 시행시가 이르고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바로 4차. 그럼 1차는요. 효율성을 추구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충분하죠. 자, 15번 제조업.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되던 이 기타 운송 장비 조선에 대해서 정말 간만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 매우 난이도가 낮습니다. 조선이라고 한다면 경상남도 이 거제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경남이 시도별로 1등이고 그 다음에 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했었죠. 기업도시 해남 바로 위에 영암이 있잖아. 이 북쪽에 영암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 경남과 울산인데 전라남도에서 조금 하는 이 가가 조선 기타 운송 장비다. 자, 그 다음에 1차 금속과 섬유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포함 여부를 통해서 다가 섬유. 섬유 1등은 경기도가 되죠. 2등은요. 알 필요는 없지만 경북입니다. 그래도 알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나가 1차 금속 제철이고요. 제철의 1등은 어디다?
네, 시도별 포항제철 있는 경북, 그 다음에 광양제철 있는 전라남도, 당진제철이 있는 충청남도 2등, 3등은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끝. 자료 해석 마시면 돼요. 선지들 그냥 매우 쉽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지막 5번 선지만 조금 볼까요?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거대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사업체의 종사 수가 적어 소규모의 기업이다. 소규모의 기업체는 보통 뭐다? 섬유와 관련된 경공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당 종사 수가 많은 것이 바로 가가 되고 다는 적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기출 강의에서 개념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 다른 중화학 공업들에 비해서 자동차 제조업은 종사자 수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우리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교육청 문제답게 매우 무난하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16번 인구 단원에 아주 의미가 있지요. 자, A는 태, 서당, 아천, 세대 해서 아산입니다. 아산은 충청권에서 시군별 제조업 출하액 1등이에요. IT 제조업과 자동차가 매우 발달했고 지역 내에선 IT 제조업의 출하액이 더 높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세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여기가 부여입니다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름 모를 촌락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가와다, 낮은 나가 있습니다. 네, 아산요 공장이 많으니까 취업자 많이 증가하겠죠. 세종이요. 네, 이름부터 세종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또 도시가 발달하면서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다는 인구 증가율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거 하나. 인구 증가율이 낮은 나가 부여 C가 될 것이고 인구 증가율이 높은 가와 다 어디가 더 높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 값을 낸 거죠.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은 다가 아산, 낮은 가가 세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선지부터 수능에 나오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는 것은 자, 라인 그려봅시다. 어딥니까? 천안에서 아산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틀렸고요. 인구 밀도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A는 B보다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다. 당연한 설명인 것이죠. 선지는 1번 선지 말고는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료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고 평가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게 기본 바탕은 되어야겠죠. 지금 경기도교육청 50점 받은 친구는 아주 잘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자, 17번도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 강원도와 전북임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개념 때 별 다르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특별자치도와 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치해요. 다만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에 대한 즉 돈을 약간 지원해 줍니다. 왜? 그 지역에 사업체서 좀 적고 인구수가 적어서 세수, 세금의 수입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외우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도지역 중에서 세금 수입이 낮아. 딱히 기업체가 많지 않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가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글에 보이면 알겠지만 강원도와 그렇죠. 제조업체 별로 없잖아요. 전라북도 어때요? 제조업체 별로 없잖아요. 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여수의 석유, 광양의 제철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라북도는 딱히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아서 이 제주도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특별 약간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재정 자립도가 즉 도가 스스로 재정을 세금 수익을 충당하는 게 약간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느낌이다. 물론 이 내용이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 정도로 지역지리 느낌으로 딱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아주 잘 냈어요. 아주 잘 냈어요. 최근 시사 관련해서. 자, 특별자치도 다시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공장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적어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왜?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같이 농업이 발달했지만 여수의 석유 공장.
광양이 제철소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딱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8번 문제. 요즘 트렌드랑 다른 인구 문제가 나왔으나 그래도 뭐 경기도 교육청 출제자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0년은 2000년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겠니? 노령화 지수는 점점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높아지니까 왜 노년층 비율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자, 2번 선지 90년은 2010년에 비해 출생아 수가 몇 명이 단위가 되니까 90년에 요만큼, 2010년에 요만큼 2배 차이가 나나요? 나진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의 자료 해석입니다. 사문이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쉽다라는 겁니다. 50년은요. 중위연령이 높아지죠. 1번과 똑같은 선지입니다. 점점 미래로 갈수록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고노노, 중위연령, 고령화율,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가 모두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4번 선지가 계산이 약간 요구되는 것인데요. 요건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세모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피라미드요. 산업화 이전 50년대 때 유소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때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밖에 되지 않는데 이 4번 선지 내용이 평가원에 나오긴 좀 에바입니다. 거의 한 평가원에서 10년 전쯤에 이런 선지들을 출제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요. 2060년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입니다. 둘의 합을 뭐라고 하죠? 총부양비라고 합니다. 2060년에 총부양비 단위 없죠? 100이 조금 넘습니다. 한 110, 한 105 정도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총부양비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청장년층의 비중, 유소년층, 노년층의 비중 곱하기 100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총부양비가 if 만약에 수학 잘하잖아. 10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 뭐 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합과 청장년층의 비율 혹은 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합이 같아라는 것, 즉 분모와 분자값이 이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치? 그런데 60년의 총부양비는 100을 넘어가니까 분모값이 커요, 분자값이 커요, 분자값이 커야겠죠. 약간 더 분자값이 크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청장년층 인구수보다 유소년, 노년층의 인구수의 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개념 때부터 기출까지 많이 강조합니다. 한지뿐만 아니라 세지 때도 말씀드립니다. 사문의 표 계산과 다르게 한지나 세지의 계산 선지는 하나 이상 출제되기 힘들다. 물론 2번이 계산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2번 정도야 그냥 눈으로 그냥 찍찍 선금 되는 거니까요. 이런 계산 선지가 나온다면요. 꼭 삼각형 하시고 개념으로 조져주시면 문제 빠르게 풀고요. 경기도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였다면 우리 인생이 갈린 문제라면 계산은 마지막에 해주셔야겠죠. 이 계산 방법 어떻게 푼다? 요렇게 푼다라는 것입니다. 유소년층 인구, 노년층 인구와 청정년층 인구의 합 비교를 물어본다면 총부양비를 통해 가지고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값은 분자값과 분모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가 아니라 2060년에 총부양비가 100보다 약간 더 높으니까 분자값이 더 많은 요런 결과물이 도출된다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분명 교육과정상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요 문제가 이번 그 5평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기후지역차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연교차로 접근해도 되고 최단월로 접근해도 되고 연강수령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정리했었잖아요. 기후지역차에서. 맞습니다. 바로 장수는요. 해발보다 높아서 최나늘이 낮습니다. 대관령이요. 19도이고요. 태백이요. 21도이고요. 바로 이 장수가 23도였습니다. 이렇게 해발보다 높아서 최나늘기온이 낮은 곳은 세 지역밖에 우리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최나늘 기온이 제일 낮은 가가 장수가 되고요. 또 우리는 알고 있죠. 장수는 연강수에 많은 편이죠. 몇 티어입니까? 3티어라고 우린 정리했습니다. 자, 극단으로 갑시다. 왜요? 대구와 경북의 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대구는 경북의 내륙 지역입니다. 대구, 구미 또 어디죠? 내륙의 안동, 세 지역은 9티어라고 했죠. 원의 크기가 제일 작은 다가 대구입니다. 라고 접근해도 되고 또 이제 대구는 대프리카잖아요. 분지여서 최나늘 기온이 매우 높은 극서지잖아. 따라서 최나늘 기온이 제일 높은 곳이 대구다. 라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나와라는요. 연강수는 차이가 크진 않아요.
물론 포항이 더 적긴 합니다만 원외로 그 정도의 차이를 형태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한다?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이다. 그렇지. 겨울에 어디가 춥니? 최하늘 기온이 어디가 낮니? 서해안이 더 춥지. 서해안의 최하늘이 더 낮지. 따라서 서해안이 연교차가 어떻게 돼야 돼? 겨울이 추울수록 연교차는 크다라는 것이 북내서 공식의 기본적인 로직이었죠.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 큰 나가 군산이 되고 라가 포항이 됩니다. 네, 기후적차 문제 괜찮았습니다. 요 문제 여러분 오답 노트에다가 딱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도에 가나다라 적어놓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해발고도 높습니다. 장수는 대구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죠. 왜요? 장수는요, 겨울에 북서풍이 불 때 눈이 오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니까요. 끝! 자, 나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겨울에 춥다라는 것이고 다는 바다 영향을 많이 받겠니? 내륙인데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 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8번과 19번 문제는 여러분 오답 노트를 하고 있다면 꼭 오려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풀로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18번, 19번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오답 노트에 꼭 기록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7번에서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개념과 일치한다. 거의 똑같습니다. 단 하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세금 지원을 해준다. 그럼 그곳이 어딘데? 인구가 적어야 될 것이고요. 세금은 사람들이 많이 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많이 내겠습니까? 기업체가 많이 내겠습니까? 기업체가 많이 내겠죠. 그래서 대규모 기업체, 공장들이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라는 거, 요 지역지리 개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주 뒤에는 6월 평가원 드디어 의미 있는 유의미한 시험이 치러집니다. 남은 3주 동안 개념 강의 완강 못한 친구들은 개념 강의 꼭 완강하시고 기출문제를 혼자 풀었더라도 반드시 기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실수 안 하게 빠르고 그리고 기출이 변형됐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강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6월 평가 내설에서 보자고요. 안녕!